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꼭 이 화분 같은 경우는 분리를 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거의 100% 깍지벌레가 생겨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 그대로 두게 되면 여름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이 깍지벌레가 발생을 하면 결과적으로 씻어서 말려가지고 심어주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약을 쳐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깍지벌레가 생기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영상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관리를 좀 게을리 했더니 이 온도가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빠르게 치료를 해주면 큰 문제 없이 또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데, 이 원적목난근 같은 경우는 워낙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치료만 빨리 해준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가을까지 잘 버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키우고 있는 닭귀가 이런 증상들이 보인다 그러면 빠르게 분리를 해서 씻어주거나 약을 쳐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귀찮다고 그대로 두게 되면 꼭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살릴 수가 없고 나중에 풍성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놓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닭귀들은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이 입과 입 사이사이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중간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검은색 부분이 보이시죠? 이 검은색 부분들이 다 이 똥입니다. 똥이 오래되면서 습도와 만나면서 이렇게 지저분한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안쪽을 보시면 하얀색 부분들이 보이죠? 이런 하얀색 부분들이 깍지벌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쪽 부분도 깍지가 아주 그냥 엄청납니다.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좀 미안한데요. 이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빠르게 이 친구를 발견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싶으면서 지금 영상을 통해서 잘 보시면 이쪽 부분도 검은색으로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 깍지 흔적들입니다. 깍지 흔적들이고, 보통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그런 똥들이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찐덕찐덕한 이 손깍지벌레들입니다. 이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치료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고 약을 총 3번 정도 쳐줘야 되는데, 여름이라서 참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지만 이 원적목난근 같은 경우는 워낙 건강하게 잘 자라는 품종이고 여름에 참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닭이기 때문에 우선 이 씻어서 말리기보다는 1차적으로 약을 쳐줄 생각입니다. 약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전원생활이나 메모드라는 그런 약재를 사용하는데, 이 메모드 같은 경우는 독성이 좀 있는 약재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친환경 약재도 많은데 친환경 약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박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총 3번에 걸쳐 가지고 3일 간격으로 줘야 되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한 일주일 간격으로 총 3번 정도 쳐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데, 이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오랫동안 한 달 이상은 잘 관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약을 희석해 가지고 와가지고 뿌려주는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희석해서 이렇게 가져온 거고요. 이 집에서 사용하기에는 이렇게 분무기 같은 경우가 좋습니다. 이 손으로 하는 분무기 같은 경우는 손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이렇게 오토로 사용할 수 있는 분무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메모드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예방적으로 쳐줄 때는 희석 비율을 좀 약하게 해서 희석을 해주고요. 이 병충해가 생겼을 때는 그 희석 비율을 1대1로 사용을 합니다. 물 2에 약 2. 메모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국에 그 약재상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는 구입을 할 수 없고요. 이 전원생활이나 이 친환경 약재 같은 경우는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지만, 이런 독성이 있는 그런 약재 같은 경우는 꼭 약재상을 이용해서 구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골고루 쳐주셔야 됩니다. 가끔은 뜨거운 기온 때문에 이 뿌려주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구석구석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을 주듯이 이렇게 주셔야 되고요. 이 중간중간에 잘 보시면 가끔은 이 위쪽에서만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아래까지도 충분하게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약을 주고 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상태로 약을 털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장점 부분이 약해진다, 생장점 부분에 물이 고여 가지고 이 햇살 때문에 이 생장점이 다치거나 무름 증상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 털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털어주시면 안 됩니다. 털어주면 약의 그런 부분이 많이 약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털어주지 마시고요. 이렇게 약을 쳐주고 나서 관리가 중요한데, 햇살이 강한 그런 곳에 이렇게 얘를 두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쳐준 그런 닭들 같은 경우는 햇살이 좀 덜 들어오는, 이 간접광이 들어오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좋고요.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약을 쳐주고 나서 그냥 약을 쳐줬으니까 당연하게 치료가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손깍지벌레, 특히 이 손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꼭 관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 3, 4일 간격으로 들여다보고, 이 혹시나 이런 검은색 부분이 더 퍼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분리를 해서 이 깨끗한 물에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지저분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외로 뭐 그렇게 크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는 뭐 뽑아가지고 그냥 손깍지벌레도 손으로 만지게 되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징그러워 가지고 만지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그냥 제거를 합니다, 손으로. 그러다 보니까 씻어주는 게 더 편해지고 씻어주는 게 더 편할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한번 약을 쳐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쪽에 있는 그 알들이 부화되면서 또 이 재차 2차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 물을 주고 나서, 이렇게 약물을 주고 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뿌리 안쪽에도 알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렇게 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얘 같은 경우도 제 건 아니지만 이 중간중간에 보면 손깍지 흔적이 보이죠. 제 건 아닌데 좀 이 부분을 그대로 두게면 얘도 좀 힘들어 할 것 같아 가지고 뿌려줄 거고요. 그리고 그때 둥근비치 후리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간 부분에 깍지벌레 공격을 받아 가지고 이 상처가 보이죠. 지금 1차 약을 주고 나서 진정은 되고 있지만 하얀색 부분이 약간 보입니다. 보일 때 이런 다이기들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골고루 쳐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을 쳐줄 때는 꼭 이 해가 나는지 아니면 해가 잠깐 들어가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너무 강할 때 약을 쳐주면 약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이 약을 쳐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꼭 이 흐린 날, 그리고 해가 좀 약한 날 잡아가지고 약을 쳐주고 나서 한 4, 5시간 지나면 거의 다 마를 겁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무름이나 아니면 열화 현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쳐줄 때는 꼭 흐린 날이나 아니면 이 햇살이 약할 오후 늦게 아니면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쳐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